93페이지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는 게 나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이 철근은 인장력에 강한 거고, 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한 거다. 압축력. 이 두 가지를 플러스 시켜서 만든 구조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 라멘이라는 사람이 개발해서 이게 라멘 구조라고도 하고, 철근의 이니셜을 따서 R, 콘크리트의 이니셜을 따서 C, 구조 또는 RC 조라고도 부릅니다. 뭐 좀 이따 책 보면서 다 확인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이런 걸 그랬어요. 그 책에 들어가기 전에 단순보라는 거, 내 손이 벽체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마이크는 보라고 생각하시면 큰 힘이 들면 이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단순보인데 위에서 이게 단순보가 이렇게 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단순보를 표현하는데 요 정중앙 요걸 갖다 우리가 중립축이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위에는 상부고 아래는 하부다. 위에서 큰 힘으로 내리누른다면 이게 이렇게 휘어진다. 중립도 당연히 휘어지겠죠.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앞으로 철근 콘크리트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해낼 수 있어요. 이 그림이. 요 길이가 원래는 똑같았는데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이거보다 짧아졌다. 양쪽을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짧아진 거다. 압축력을 받았기 때문에. 요 길이를 비교해 보면 이거보다 기니까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압축력에 강한 건 콘크리트를 했으니까 콘크리트가 받지만 인장력이 강한 건 어떻게 철근이니까 요 인장력을 받는 요 하부에다 철근을 이렇게 넣어준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인장력이라는 게 곧 양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벌어지겠죠. 맞아요? 벌어지면 곧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물체를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그래. 자르려고 하는 걸 전단력이라고 한다. 인장력의 또 다른 표현은 전단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기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곧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요. 여기다 표현할까요? 이게 기둥이고요. 이것도 당연히 기둥이죠. 이건 보입니다. 또 보다 이런 얘기죠. 원래 기둥하고 보는 다른 부재죠. 근데 이 기둥 속에 철근이 이렇게 있고 보 속에도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아래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다가 기둥과 보가 다른 부재인데 철근을 연결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붙여. 예를 들어 자갈, 그 사이에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콘크리트를 가서 보면 나중에 화학 반응, 수화작용 거쳐서 응결 경화되죠. 재령 28 되면. 그죠? 두 개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일체식 구조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죠? 맞나요? 그럼 이 볼을 갖다가 기둥이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등분 해보면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면 요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라는 표현을 써요. 요 양쪽은 단부라는 표현을 써요. 요 양쪽은 단부.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요 보다 그러면 4등분해서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 양쪽은 단부라고 한다. 그러면 양쪽 단부를 기둥이 꽉 붙잡고 있어요.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양단, 고정, 보 이런 표현을 써요. 양쪽 단부를 고정시킨 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할 때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을 표현을 해요. 이게 양단 고정보 꽉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거 역시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입니다. 4등분해서 이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 양쪽은 단부 이래요. 위에서 큰 힘으로 내리 누르면 나중에 부러지겠죠. 예를 들어서 양쪽을 꽉 잡고 있는데 위에서 큰 힘으로 내리 누르면 부러져요. 부러지기 직전에 이러한 변형을 일으켜요. 양쪽을 꽉 붙잡고 있는데 위에서 큰 힘을 가하면 중립축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부러지지만 부러지기 직전에 이런 변형을 일으킨다. 그러면 자, 요거 4등분 한 거잖아요. 여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끊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건 길고 요건 짧잖아요. 요 짧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미는 압축력이 작용됐다는 거죠. 요건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건 짧고 요건 길잖아요. 그죠?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이 작용돼요. 그럼 인장력이 강한 게 철근이잖아요. 인장력을 받는 이 지역에다가 철근을 넣어주는 걸 배근도라 그래. 배근도. 철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림도자입니다. 그림을 그리라 이런 거죠. 인장력을 받는 다시 말해서 이 지역에다가 철근을 넣어주는 걸 배근도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는 압축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철근을 넣는 방식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가는데 자가용 타고 가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고 전철 타기도 하고 방법이 많잖아. 철근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내가 지금 나중에 철근 콘크리트에서 깊은 내용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미리 이렇게 복선을 까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라고 한다. 네, 또 이거 4등분해서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 양쪽은 단부죠. 맞습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톱바라는 거, 이걸 톱바라 그래. 위에 있으니까 그 밑에 스트레이트 근이라는 거 이렇게 넣어요. 짧은 철근 넣고 긴 철근 넣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딴짓하면 안 돼요. 시간이 남아서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철근이 없어도 되는 지역에 여기 철근이 들어가 있죠. 아깝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 아까운 거 못 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철근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공사 현장에 가보면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철근이 배근이 돼 있어. 관심 있게 보면. 이렇게 하면 철근을 아낄 수 있죠. 이건 우리가 톱바 또는 탑바라고도 합니다. TOP니까 영국 발음, 미국 발음이 차이인데 요 밑에 건 일자로 쫙 들어갔으니까 스트레이트근 이렇게 불러요.
곤태에서 상대편을 일자로 때리면 스트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휘어치면 훅이라고 그러고, 그죠? 스트레이트근. 요건 휘어져 있죠. 이걸 절곡근, 곡, 휘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이 절곡근을 영어로는 벤트근이라 해요. 벤트근. 벤트. 영어로는 벤트근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절곡근이라는 단어가 나와. 근데 이제 절곡근도 여기 보면 내가 아까 4등분 했잖아요. 여기가 보면 4분의 1 지역이, 여기가 4분의 1 지역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 절곡근은 4분의 1 지역에서 이게 꺾여집니다. 더 깊은 얘기는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더불어 이제 이런 얘기, 예전에 했던 거, 이제 앞에서 건축 구성 양지에서 했던 얘기는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니까 인장력 받는 곳에 넣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니까 압축력 받는 데 집어넣는다. 또 하나,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열을 가했을 때 늘어나는 정도가 거의 비슷하고 줄어드는 정도도 거의 비슷하다. 이걸 우리가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또는 이 선팽창 계수를 다른 말로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 하나, 철근과 콘크리트는 서로 잘 부착력이 좋아요. 잘 붙어 있어야지 이게 빠져버리면 꽝이잖아요. 그죠? 부착력이 좋다. 근데 동그란 원형 철근보단 울퉁불퉁한 마디가 있는 이형 철근이 더 좋아요. 부착력이. 나중에 다 얘기될 거야. 다만 들어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런 지식이 있는데 또 하나, 철근이 녹슬잖아요. 그죠? 공기 중에 있으면 왜? 공기 중에 사람이 공기를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으면 그게 탄산가스가 나오잖아요. 탄산가스하고 쇠하고 만나면 산화된다. 산화된다는 얘기가 빨갛게 녹슨다는 거다. 철근이 녹슬는데 어떤데? 녹슨다는 얘기는 썩는 거다. 부식되면 부피가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커진다. 최대 5배까지도 커진다. 근데 철근이 콘크리트에 이렇게 감싸 있는데 만약에 철근이 썩었다면, 부식됐다면, 산화됐다면 부피가 2~3배 커진다 그랬죠. 그럼 콘크리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 균열이 생기겠죠. 이해했나요? 강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이 철근이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으면 이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다. 모든 물질은 3가지로 표현해요. 산성, 중성, 알칼리성. 근데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다. 그러면 철근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를 만나면 산화된다 그랬는데 콘크리트가 감쌌죠. 강알칼리가 감싸면 이 철근이 녹이 슬지 않아요. 근데 세월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 하죠. 세월이 가면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에서 약알칼리로 변해갑니다. 그러다가 중성이 돼요. 중성이 되면 탄산가스가 콘크리트 안으로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젠간 철근하고 만나겠죠. 그럼 철근이 부식할 거다 이런 얘기지. 이걸 콘크리트의 중성화라 그래. 중요하죠.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원래 철근은 열에 약하지만 콘크리트가 감싸니까 내화성이 커져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여튼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교재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93페이지예요. 개설 얘기는 사실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이미 다 얘기된 거고 우리가 꼭 봐야 되면 그 아래 1번에 철근 콘크리트 성질이라는 거야. 한번 보자고요. 콘크리트와 철근이 장점만을 활용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로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철근 콘크리트 성질에다 별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별표. 그리고 이제 1번 지문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콘크리트가 압축력에, 철근은 인장력에 각각 정하는 구조다. 이 소리는 철근은 인장력이 강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 시험엔 거꾸로 써놓고 답이 되는 거죠. 관연도에 나왔고 또 그 다음에 2번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가 거의 같다. 선팽창 계수에다 밑줄을 긋고 이렇게 쓰세요. 선팽창 계수에 밑줄을 긋고 열, 팽, 창, 계수라고도 쓰세요. 선팽창 계수에 밑줄을 긋고 열팽창 계수라고도 써라. 열을 가하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거의 비슷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착력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RC 구조, 철근 구조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3번 지면에 봅니다.
콘크리트 자체는 알카리성으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여 녹이 슬지 않는다. 그죠? 내가 이런 얘기도 했네요. 나중에 세월이 가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인데 중성화가 되죠. 중성이 되면 탄산가스가 침몰하면서 철근을 녹슬게 한다.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같이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아래 4번에 철근과 콘크리트는 부착 강도가 우수하다. 서로 잘 붙어 있는다. 이런 얘기죠. 5번에 철근을 짜고 콘크리트를 부어. 보통 짜고라고 표현 안 하고 조립하고. 전공서적에 보면 대학 교재에 철근을 조립하고 이런 표현을 댑니다. 짜고는 뭐 사투리도 아니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어쨌든 철근을 짜고 이게 조립한다는 얘기야. 콘크리트를 부어 일체식으로 구성한 라멘 구조로서 우수한 내진 구조이다. 지진에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 같은 경우에 여기 좀 보실래요? 우리가 축방향이라는 걸 배웠어. 길이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했죠. 이게 기둥이면 이게 축방향이죠. 맞습니까? 항상 주근이 주요한 철근이야. 주근이 주요한 철근. 항상 주근은 축방향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건 보가 이거죠. 보의 길이방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근이야. 항상 축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근이다. 여기 기둥을 넣으려고 그래. 이게 바로 무슨 철근이라는 거예요? 주근이에요. 기둥이니까. 이 주근이고 겉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철근. 이 철근을 갖다 우리가 철근이라고도 하고 이 철자를 빼고 띠근이라고도 하고 또는 대근이라고도 합니다. 대근. 그리고 겉에다가 거푸집을 설치하고 거푸집. 영어로 폼이라고 그러죠. 그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서 나중에 이 거푸집을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벗겨가지고 모르타르 페인트 발라서 칠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타일 붙이기도 하고 돌 붙이기도 해서 쓰죠. 이해했나요? 되는 거죠. 이게 철근을 조립한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그 아래 장단점. 이미 우리가 맨 앞에서 다 배웠다. 구성 양식의 한 벌려 첫 시간에. 한번 보면 내진, 지진에 강하다는 거죠. 내화, 불에 강하고 내풍, 바람, 내구적이고. 그 다음 페이지. 형태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거푸집을 곡선으로 짜고 갖다 콘크리트 붓기만 하면 곡선이 나오잖아요. 형태가 자유롭다.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다른 말로 설계가 자유롭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죠. 유지관리비가 비교적 적게 든다. 예를 들어 철골에 비해서 철골 같은 경우는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건 유지비가 적게 들고 재료 풍과 구입 용이하고 고층 건물 지하 및 수준 구축할 수 있고 구조물 전체로 일체화가 되고 단점은 자중이 크다. 거기 옆에 보면 2.4톤 포 세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좀 볼래요? 일단 자중이 크면 치마가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단점인 거죠. 그죠? 치마가 안 되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되죠. 돈 들어가죠. 그죠? 이해하시죠? 반대로 하면 건물을 가볍게 하면 되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1세제곱미터라는 거는 설비 맨 첫 시간에 배우는데 이게 같이 연관 지려고 그래요. 요거 1m, 요거 1m, 요거 1m 그러면 11 곱해봐야 1이고 메타가 3개니까 1세제곱미터. 이 안에 물이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찼다 그러면 이 물의 무게가 얼마라고 했죠? 1000kg이라고 했어요. 1000kg이 1톤이라고 했죠. 맞아요? 강호동의 몸무게가 약 100kg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볼 때 좀 넘다고 보는데 강호동에 한 10명 되면 1000kg예요. 그죠? 물을 상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0리터로도 표현한다 그랬죠. 이 킬로그램은 무게의 단위고 이 리터는 부피의 단위예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누면 1 나오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 설비에서는 리터로 하면 숫자가 크니까 보통 세제곱미터로 나온다. 계산해서 그걸 세제곱미터 바꾸면 보기에 세제곱미터로 나오니까 1000으로 나누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거야. 지금 만약 이 안에 1세제곱미터 안에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있다.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다. 그럼 그게 2.4톤이다. 이런 얘기야.
이해하십니까? 나중에 저 뒤에 적산이라는 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어서 계산식이. 그러면 이걸 하려면 키로로 하려면 1톤이 1000kg니까 이거 철근 콘크리트는 2400kg이네요. 그죠? 맞아요? 톤으로 하면 2.4톤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어요? 또 요번에는 말입니다. 묵은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묵은 콘크리트. 그러면 철근만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자갈, 모래, 시멘트풀 이게 묵은 콘크리트잖아. 이거는 2300kg이야. 톤으로 하면 2.3톤 정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 안에 이번에 시멘트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1500kg이에요. 시멘트만 다 들어가 있다. 이게 1.5톤이다 이런 얘기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책에 그 2.4톤 나왔는데 그 하나만 기억하지 말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런 것도 다 한다. 같이 이런 거구나. 똑같은 1세제곱미터 안에도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겠죠? 이제 그 아래 단점 2번에 보면 습식 구조이므로 물 쓰면 습식이죠. 외기 영향을 많이 받고 공사하기 길다. 외기 영향을 많이 받는 얘기 겨울철에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관을 못 하잖아요. 그죠? 외기 영향을 많이 받네요. 그래서 우리가 동절기 공사가 어렵다.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공사 기간도 길죠. 재령 28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재료의 재사용이 어렵고 공사비가 비교적 고가고 건물 전체로 하나의 균일한 시공이 곤란하다. 철골이 뭔지 아시죠? 균일한 강도를 나타내 콘크리트는 균일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볼래요? 이 콘크리트를 부었어. 근데 자갈은 자갈끼리, 모래는 모래끼리 이렇게 하면 재료 분리가 생기면 강도가 균일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시공하는 사람이 잘 섞어서 균일해. 비빔밥도 고기 야채가 잘 섞여야 맛있는 거 아니야?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콘크리트는 균일한 강도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철골은 반대로 균일한 강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 어렵고 다 얘기된 겁니다. 다 예전에 배웠던 거, 첫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하는 거다. 그 아래 철근 공사 얘기가 나옵니다. 철근 공사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좀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기본적인 거예요. 원형 철근이 있고 이형 철근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있는데 원형 철근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철근이야. 이걸 강봉이라는 표현도 써요. 강봉. 안이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이형 철근은 철근에 이렇게 리브가 있어요. 리브라는 건 곡면이란 뜻인데 리브가 있고 여기에 마디들이 이렇게 엇갈려서 있는 것도 있고 직각으로 난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내가 손가락 대고 이렇게 밀면 잘 밀리는데 손바닥을 대고 밀면 잘 안 밀려요. 그 이유가 마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해요. 손가락보다 손바닥의 면적이 넓으니까 마찰력이 커서 안 밀린다 이거야. 물론 마찰력은 거칠기에도 비례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거요. 이 원형 철근은 콘크리트하고 닿는 면적이 이게 다지만 이형 철근은 여기에다 이렇게도 가고요. 또 여기 볼록하게 나오기도 했죠. 이 콘크리트하고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이 이형 철근은 부착력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부착력. 다시 말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잘 부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안 써도 나중에 그냥 자연적으로 아는 거야. 굳이 써서 시간 버릴 필요 없어. 지금은 원형 철근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이거를. 지금 다 이형 철근 쓴다 이런 얘기예요. 부착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지름을 표현할 때 이 원형 철근은 동그라미에다 짝대기 닦은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파이라고 읽어요. 초코파이 할 때 파이. 이 이형 철근 D자를 넣거나 대문자 D나 소문자 D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원형 철근이 9mm다. 그럼 이형 철근은 10mm예요. 왜 그러냐? 약 1mm 정도가 정확히 비슷하게 이제 한 1mm 정도 차이 난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뭐 파이 12mm다 그러면
D 13mm 이렇게 1mm 정도 크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초점은 이형철근이라는 걸 쓰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뒤에 가도 나오겠지만 갈고리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철근을 이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하다 보면 그죠? 수십 메다 수백 메다 갈 때 이어서 쓰는데 이렇게 서로 이어서 쓰는데 여기에 동그란 철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철근의 이응 길이는 뭐 정착 길이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응 길이라고 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할 때는 300m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근데 압축력,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을 받는 것은 이 길이가 200mm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은 300mm 이상, 압축력은 200mm 이상. 우리 시험에도 나왔다. 극한 강도 설계법. 옛날에는 허용력도 설계법에서 인장력은 철근 지름의 40배 이상, 압축력은 25배 이상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지금은 안 쓴다 그런 거. 아까도 블록주에서 정착끼리 내가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쨌든 초점은 인장력을 받는 것. 인장력을 받는 건 300, 압축력을 받는 건 200 이상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여기서 나올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같이 연관 이거 이렇게 꺾어져 있죠. 이걸 갈고리라고 해요. 갈고리. 갈고리를 영어로 훅이라고 훅. 갈고리 왜 끼냐? 여기 좀 보세요. 철근이고 이게 콘크리트인데 이게 빠져버린 꽝이잖아. 그래서 빠지지 말라 이렇게 갈고리 둔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원형 철근은 쓰면 지금 안 쓰지만 쓴 다음에 이런 갈고리를 꼭 둬야 된다 이거야. 이형 철근은 이런 갈고리를 안 둬도 돼. 이해했나요? 근데 이형 철근도 중요한 것엔 꼭 이런 갈고리를 둬야 된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이 기둥 끝에 보면 여기도 이렇게 꺾어서 갈고리 둬요. 이 보드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꺾어 갈고리 뒀죠. 기둥부. 중요하거든. 이거 없으면 무너지거든. 주요 구조 보니까. 이해합니까? 그 다음에 굴뚝도 끝났잖아. 끝에다 갈고리 둬요. 캔틸레버 보, 캔틸레버 바닥판. 아까 차양이라는 거에도 이런 중요한 것은 갈고리 둔다. 다시 정리합니다. 원형 철근보단 이형 철근이 부착력이 좋아서 지금 다 이형 철근 쓴다. 이해할 수 있죠? 철근에 원형 철근 쓸 때는 항상 갈고리를 둬야 된다. 그죠? 이형 철근은 안 둬도 된다.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형 철근도 중요한 것은 다 갈고리를 둬야 된다 이거지. 기둥보 이해하십니까? 차양, 굴뚝 이런 것들에 나중에 나올 거다. 철근하면 같이 한 거야. 그럼 이제 교재로 가서 그 가로 2번에 94페이지 맨 아래 가로 2번 이형 철근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이형 철근의 장점은 콘크리트와의 부착 강도 높일 수 있다.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40% 증가한다. 몇 프로인 거 알 필요도 없어. 중요한 거는 부착력이 좋아진다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고장력 철근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하이텐션 바라고 하는데 그 영어가 좀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좀 볼래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이죠. 맞아요? 철근은 인장력이죠. 그러면 철근 그럼 곧 인장력을 뜻하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 철근하는 거고 그중에 가로 3번에 고장력 철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장력이 큰 철근 이런 뜻이야. 이해하시죠? 지문을 보기만 합니다. 인장력이 큰 고강도 철근으로서 이 철근을 사용하면 보통 콘크리트보다 훨씬 큰 강도의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아래 철선은 표시기호가 샵이라고 우리 핸드폰 번호에서 이렇게 해서 이거 샵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샵 9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샵 12 이런 식으로 철선을 표현하고 이제 그 아래 피아노선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철선으로서 보통 철근보다 5배 강하다. 보통 3배에서 5배 정도 강한데 여기다가
설명을 좀 할 거야. 여기다가 어차피 뒤에 가서 나오지만 여기다가 한번 풀이 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는 거야. 자,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책 넘겨받아서 멀리 넘겨, 한참 넘겨 나오는 거야. 요 풀이라는 뜻이 밀이라는 뜻이에요. 밀이 스트레스를 가한 콘크리트 이런 뜻입니다. 건축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이제 몇 번 등장을 해서 이 나온 김에 내가 설명하는 건데, 풀이 텐션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포스트 텐션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피아노선, 혹시 집에 피아노가 있거나 또는 교회 피아노 뒤에 한번 열어보면 피아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얇아요. 근데 강도는 철근보다 훨씬 크다는 게 3배, 5배 정도. 여자들 머리 따잖아요. 꽈배기처럼. 머리 따는 것처럼 얇은 젖으로 꽈배기 꼬듯이 꺼는 거야. 그게 피아노선이다. 이게 피아노선이라는 거다. 그러면 이 피아노선을 양쪽으로 이렇게 당깁니다. 고무줄 당겼다 놔두면 원위치 돌아가죠. 탄성을 이용하는 거야. 쇠도 큰 힘으로 당기면 늘어난다는 거죠. 당긴 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합니다.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이 피아노선을 딱 잘라내죠. 잘라내면 탄성 때문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자르려고 힘이 올 때 어떤 물질을 자르는 게 전단력이라고 하죠. 전단력이 있을 때 잘 안 끊어져요. 예를 들어 이 지우개를 자르려고 하는데 양쪽에서 꽉 눌러줘봐. 잘 안 잘릴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거야. 미리 스트레스를 가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포스트 텐션은 똑같은데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콘크리트를 먼저 만들어요. 콘크리트를 먼저 만들 때 구멍을 뚫어놓고 만들어요. 어떻게 구멍 뚫고 만듭니까? 라고 하면 관을 씌우는 거야. 관. 영어로 시스라 그래. 시스. 관을 껴놓고 콘크리트 치면 되죠. 콘크리트가 다 굳었어요. 그러면 맨 나중에 여기다 피아노선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리고 피아노선을 양쪽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시멘트하고 물 섞은 거죠. 이걸 채워넣어요. 이걸 영어로 그라우팅이라 그래. 우리 앞에서 지방 계량법에 그라우팅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시멘트 풀을 채워넣어요. 이게 그라우팅 하면 다 굳었어. 그러면 이거 잘라내죠. 잘라내면 탄성 때문에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겠죠. 위에서 자르려고 전단력이 와도 잘 안 잘려요. 똑같이 피아노선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 만드는 방법의 차이다. 그러면 여기 좀 보세요. 요거는 보라고 하면 너비하고 춤이 작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많이 쓰는 거예요. 공장에 대량 생산을 운반하니까. 근데 이거는 너비하고 춤이 커요. 운반하기 어렵잖아. 이거는 현장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야. 공사 현장에서. 그럼 마저 얘기합시다. 이건 철근보다 강도가 크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둥의 크기를 작게 알 수 있어요. 보의 크기도 작게 알 수 있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큰데도 씁니다. 하여튼 좋은 게 굉장히 많아. 근데 한마디로 대표적인 단점은 열에 약해요. 이거 철근보다 굵게 얇잖아. 열에 약하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면 돼. 내가 이런 다 지저분하게 설명한 것이지만 다 좋은데, 프리스티드 콘크리트 다 좋은데 열에 약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는 게 편하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되돌아갈 거야. 이제 96페이지로 갈 겁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용접 철망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아래도 중요한 거 거의 없어. 다만 그 중간에 가로 7번의 철근의 종류 및 기호에서 그 원형철근 도표에서 원형철근 보면 SR로 돼 있나요? 이게 스틸 라운드 이런 거야. 원형철근. 근데 그 아래 이형철근 SD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스틸 디포메드의 약자야.
그러니까 어쨌든 SR로 됐으면 원형철근, SD로 됐으면 이형철근 이런 뜻이야. 이것만 알면 돼. 이해하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여유될 때 한번 볼 거고 이제 그 옆에지. 철근의 상태라는 게 나와요. 근데 막말로 이거 안 읽어봐도 다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다. 정말이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맨 아래, 97페이지 맨 아래 철근의 가공이 나옵니다. 철근의 가공. 가공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걸 철근의 가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가 얘기를 할 건데 여기다가 해보자고요. 우리가 철근을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걸 가공이라고 하죠. 음식도 가공해서 먹듯이, 그죠? 근데 철근의 지름이 아까 원형 철근 이렇게 쓴다 그랬죠? 맞아요? 이형 철근 이렇게 쓴다 그랬고. 맞습니까? 여러분 교재 이제 9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직경 25mm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직경이 지름이잖아요. 그죠? 25mm 이하는 상온에서 가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온 가공. 여기 좀 보실래요? 예를 들어 원형 철근이면 지름 25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죠? 이게 지름을 뜻한다 그랬고 25mm 이하다. 그러면 상온 가공을 한다. 이 뜻은 열을 가하지도 않고 냉각하지도 않은 평상시 온도를 상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얘기한다면 이렇게 작업대가 이렇게 있다. 작업대가 있으면 뭐 다리도 작업대 다리도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바벤더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휘면 여기가 싹 휘어진다 이거야. 이게 상온 가공이에요. 이제 지름이 28mm 이상이다. 그러면 열 가공합니다. 열 가공. 무슨 소리냐? 여기 좀 보세요. 철근을 여기를 휘고 싶어. 이게 지름이 28mm야. 근데 이 두께가 너무 28mm 이상 되면 여기를 휘고 싶은데 여기가 흰다든가 여기가 흰다든가 엉뚱하다 휘어진다 이거지. 그래서 휘고자 하는 곳에 열을 가한 다음에 휜다 이거지. 그게 열 가공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문에 직경 25mm 이하는 상온 가공, 28mm 이상이면 가열 가공한다. 이해했을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원칙이 안 됐을 때 열을 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될 거야. 그러면 나머지 지문도 철근 및 영중망의 가공은 담당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 금하고 상온에서 냉각 가공한다. 왜? 열을 가하면 철근의 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1, 2번이에요. 1, 2번 지문.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5번 지문 보려고 합니다. 철근의 가공은 철근 콘크리트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를 일치하고 재질을 제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야. 6번도 그냥 보기만 하는 겁니다. 철근 배건대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규정된 구분이 최소 내면 반지름 기준으로 철근을 구분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그 아래 그림도 있고 바벤더 그림도 있고 그러네요. 그 아래 용접 철망의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역시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이런 거는 졸릴 때도 보면 안 되고 이제 그 아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이거는 중요하다. 별표 정도 해야 됩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에다가 별표 정도 하고 지문을 한번 보려고 해요.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어떤 힘이 작용하여도 일체화되어 뽑히지 않아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뽑히는 데 대한 저항력을 부착력이라고 한다. 근데 표현이 약간 여러분 책에는 좀 부족한데 여기다가 철근의 정착 길이 대학교 전공서적에 보면 정착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좀 볼래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이게 빠져버린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시킨 게 아까 내가 기둥이 있고 보도 있고 이런 그림을 그렸었고 양당 고정보 얘기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꺾어져 있죠. 이렇게. 자, 설명 들어볼게요. 자, 원래 요거 볼을 갖다가 4등분해서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 양쪽은 단부 이런 얘기 했고요.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였죠. 그런데 이제 요거 요 단부에서는 요 상부에 있는 거, 요 기둥 안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장철근이라고 해요. 인장철근. 요 하부에 있는 요 기둥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 요 철근은 압축철근이라고 하는 거. 압축철근. 그래서 옛날 허용응력도 설계법에서는 요 철근 지름이 22mm짜리다. 그럼 철근 지름에 40D 이상. 요거 철근 지름이 그거의 40배. 이런 거야. 이런 규정이 있었어. 압축 철근은 철근 지름에 25배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다. 지금 이런 거 안 쓴다 그랬지. 인장력을 받는 것은 얼마야? 300mm. 압축력을 받는 건 200mm. 이런 규정이 있어야. 이게 철근이 뽑히지 안 되잖아. 이 뽑히면 안 되는 요 길이가 바로 정착 길이다 이런 얘기지. 정착 길이를 표현을 하는 건데 좀 여러분 표현하는 책에는 좀 부족해서 내가 마저 설명한 거고 이제 그 아래 이제 1번 지문부터 봅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 강도가 크다. 여기 좀 볼래요? 봐야 돼요. 철근이 이게 콘크리트잖아. 이 콘크리트 압축력이 크면 꽉 잡고 있으면 잘 안 빠지겠죠. 부착이 커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원형 철근보다 이형 철근이 더 크고 단면적이 같은 경우에는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여러 개일 때 주장 및 표면적인 증가로 부착 강도가 증가된다. 여기 좀 보세요. 이 3번 지문 아주 중요해요. 여기 좀 보시면 굵은 철근 이렇게 하나짜리 쓰는 것보다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쓰는 게 좋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더한 게 이거랑 똑같아. 이거 하나 쓴 거하고 이거 다 더한 게 이거랑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콘크리트하고 철근하고 닿는 면적 이게 다지만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닿잖아요. 그죠? 면적이 넓어지면 그건 부착력이 커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굵은 철근 하나 쓰는 것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4번에 피복 두께가 두꺼울수록 부착 강도도 증가한다. 어느 한도까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좀 볼래요? 이 옷을 피복이라고 하잖아요. 왜 피복이냐면 피부를 보호한다 그래요. 성경에 하면 옛날에 아담과 이브는 다 벗고 살았다는데 근데 이런 모서리 같은 데 부닥치면 피부에 상처가 나죠. 피부를 보호한다 피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쌌잖아요. 망치 갖고 막 깨다 보면 철근이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이 나올 때까지 두께를 피복 두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느 정도 두꺼우면 잘 붙잡고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갈고리 설치 시 부착 강도 증가한다. 당연하죠. 아까 갈고리 얘기했으니까. 옆에지. 표준 갈고리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그걸 볼 필요 없다. 나중에 여유될 때 볼 거다. 그 아래 미음 지문이요. 도표 밑에 미음 지문에 보면 원형 철근의 말단부에는 후크를 둬야 된다. 후크가 영어로 후크가 갈고리라고 그랬죠. 맞습니까? 아까 분명히 설명했어요. 원형 철근 무조건 갈고리를 둬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 아래 비읍 지문에 관한 거야. 이형 철근 후크를 갈고리를 이런 얘기죠. 생략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위치는 후크를 둔다. 원형 철근은 갈고리를 둬야 되지만 이형 철근 갈고리 안 둬도 된다 그랬어. 단 이형 철근도 중요한 거는 갈고리 두라고 했죠. 거기 보면 기둥 여기 있죠. 여기 기둥에 여기 이렇게 갈고리 둔다 이런 얘기야. 뭔 소리 됐죠? 보에도 여기 갈고리 뒀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굴뚝철근 예를 든다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 여기 이제 굴뚝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고, 여기에 굴뚝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여기 철근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갈고리 둬야 된다. 이런 얘기지. 끝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띠철근. 띠철근 여기 겉에. 여기 이렇게 기둥에 잡으면 이게 띠철근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해가 안 가는 눈빛이 있어 또. 이렇게 철근들이 이렇게 있고 겉에 주근이 있고 겉에 사각형 이렇게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걸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이게 콘크리트예요. 겉에 띠철근이 이렇게 있고요. 안에 주근들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근데 잡으면 이게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이쪽에 있는 철근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엇갈리고 여기서 와서는 이렇게 갈고리 둬야 안 빠질 거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나요? 훅. 그 다음에 설계자가 필요한 것 이해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근데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